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적설이냐 또 적설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아예 이적설을 총 정리해왔습니다. 뭐 그저 그런 이적설, 뭐 이 링크가 잘 안 나는 이적설 다 치우고 좀 땡길 만한 이적설, 그리고 정말 많이들 물어보셨고 두 번이나 다뤘지만 한 번 더 다루는 산초 이야기까지, 제이든 산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알렉스 텔레스, 사실상 첼시의 명예선수, 한 2017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왠지 첼시 어디 스쿼드 안에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선수가 알렉스 텔레스입니다. 1992년 12월 15일생이고요. 181cm로 풀백 치고는 크다고 보기도 좀 그렇고 작다고 보기도 그렇지만 결국 작은 키는 아닙니다. 이 선수를 분석하자 그러면 일단 스탯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리그를 보시면 올 시즌에는 23경기 나와서 8골 5도움, 지난 시즌에는 33경기 나와서 4골 8도움, 지지난 시즌 나왔을 때는 30경기 나와서 3골 13도움. 엄청나죠? 그러니까 리그가 포르투갈 리그인 거를 감안하더라도 풀백이 이 정도로 싸울 수 있다. 이건 측면에서 측면 영향력은 엄청난 거죠. 이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킥력하고 크로스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킥력이 좋으니까 크로스도 좋은 건데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킥력은 좋은데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세게는 찼는데 되게 엄한 데로 가는, 아실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세게는 찼는데 되게 엄한 데로 가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왜냐면 세트피스 전담 키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하이라이트를 정리하는 걸 보시면 대부분 크로스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돌파나 이런 공격적인 가담, 그리고 이제 크로스 올리는 걸 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크로스가 제 최대 장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진짜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전담 키커니까 PK도 차고 코너킥도 올리고 크로스도 제때제때 잘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스탯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뒤집어 보면 전담 키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킥력, 정확도, 패스 다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걸 장점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도 매력적이죠. 가격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450억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92년생이면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한 3, 4년은 충분히 쓴다고 치고 450억이면 요즘 이적 시장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바로 넘어가죠. 나이도 92년생이니까 전성기 나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마트센을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너무 어린 선수가 와가지고 마트센도 못 키우고 그 선수도 망해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이 세대 교체를 망치지 말고 이 정도로 적당한 나이에 선수를 데리고 와서 한 3, 4년 기다리고 마트센이 클 때까지, 혹은 또 새로운 유망주가 나온다면 그 선수가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은 그림이겠다 싶어서 이것도 장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첼시가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 중에 가장 첼시를 원하는 선수기도 합니다. 에이전트를 자하비로 고용했는데 자하비는 조금 첼시를 딥하게 아시는 분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로만이 이제 구단을 인수할 때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로만의 이제 가까운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첼시와의 거래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언론에서 자하비 때문에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본인이 올라는 의지가 있어요. 본인이 올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단점 보시겠습니다. 공격력은 되게 좋아요. 공격력은 솔직히 포르투갈 리그를 감안하더라도 좋은데 수비력은 이게 아예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빅리그에서 완벽하게 먹힐 정도의 수비력이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스탯만 보면 리그에서 경기당 1.5회의 태클 성공을 보여줬고 가로채기도 1.5회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하나 두 개 정도, 그렇게 단정 짓지 마라, 그거만 보지 마라. 수비 가담이 좋으면 또 다른 수비가 막을 수 있게 도움도 주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어쨌건 스탯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서 수비 가담은 좋으나 수비 가담은 또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수비수니까 적극적으로 내려오는데 그렇다고 수비력이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스탯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올 시즌 우리 초반에 좀 헤맸던 아스필리쿠에타, 그리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첼시의 오른쪽 풀백, 왼쪽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오른쪽 풀백을 봤을 때 아스필리쿠에타가 이제 태클 성공이 2.2회 그리고 가로채기가 1.7회인 걸 봐서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한참 좋을 때보다 조금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필리쿠에타보다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담백하게 수비력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리그 선수라는 거, 리그의 차이가 워낙에 크다는 거. 아무래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넘어온 선수,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리그를 보지 마라, 선수가 좋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렇게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스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혈이 너무 비쌉니다. 이게 더럽게 비싸요. 더럽게 비싸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7웰이 홈그라운드 때문에 영입돼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굳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만 봐도 제임스 있죠, 타미 있죠, 마운트 있죠, 오도이 있죠, 그리고 뭐 커밍 있죠. 우리도 꽤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홈그라운드를 바클리 있죠. 우리가 홈그라운드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잉글랜드 국적 그리고 홈그라운드에 되는 선수들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홈그라운드 때문에 7회를 영입해야 된다 그러면 텔레스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7회이 꼭 리그가 같은 리그고 레스터에서 잘했던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넘어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텔레스보다 7회이 성공할 것이다, 이것도 가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꽤 많은 팀들이 원했던, 물론 빅리그로 이적한 적은 없지만 많은 팀들이 원했던 텔레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명예선수 하기 전에 한번 써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텔레스 영입은 찬성입니다. 다음은 사무엘 움티티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선수 소개를 하자면 1993년 11월 14일생이고요. 182cm에 75kg로 센터백 치고 안 큽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좀 키 큰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마갈레스도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좀 키 큰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 장점을 놓고 보자면 이게 올 시즌 지난 시즌을 놓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상으로 지난 시즌은 한 2개월 부상 입다가 돌아와서 또 부상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올 시즌도 이제 초반에 좀 부상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한참 좋을 때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좋을 때 기준으로는 폼이 거의 완벽합니다. 작은 키지만 점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었어요. 제일 단적인 예로 러시아 월드컵 준결승 190이 넘는 이제 펠라이니가 거기서 이제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 경합을 이기고 득점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제공권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할 때는 대인 방어도 잘했고 뭐 볼 다루는 것도 좋았고 빌드업까지 준수하게 해버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뭐 부족한 게 거의 없었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난갈레하고 이렇게 둘이 나왔을 때 호흡도 거의 좋았고,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걱정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잘할 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현재 폼이냐고 했을 때는 약간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올 시즌도 9경기밖에 못 나왔거든요, 리그에서. 단점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점은 부상입니다. 이 선수에게 가장 문제점은 부상이에요. 유리몸이라는 거. 잦은 부상 이후로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얼타는 경기도 많아졌고 폼이 그냥 내려가 있는 게 보입니다. 폼이 내려가 있는 게, 선수한테 치명적인 무릎 부상,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발가락 부상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한번 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계속 부상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좀 안타깝게 폼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래만 놓고 봤을 때 18-19 시즌에 9월달에 부상을 입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2개월 아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재활 훈련을 하고 하다가 복귀해서 또 부상을 당합니다. 이땐 수술이 필요했는데 본인이 수술을 하면 시즌 아웃이 당하니까 수술을 하지 않고 재활을 하면서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날립니다. 이 두 번의 부상으로. 올 시즌도 또 중족골 부상이라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 발가락 쪽의 부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릎 말고도 또 부상을 입으니까 전체적으로 유리몸이다, 팔아야 된다, 이게 바르셀로나 현지 팬들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반대일 수밖에 없죠. 가격은 되게 저렴하고 좋습니다. 2,500만 파운드에서 3,500만 파운드이기 때문에 움티티가 그동안 보여줬던 활약을 해줄 수만 있다면, 이 선수가 와서 해줄 수만 있다면 전혀 아까운 금액이 아니죠. 오히려 해자죠. 근데 부상을 계속 입는 선수가 와서 갑자기 첼시에서만 부상을 안 입는다는 보장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또 부상으로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그 금액은 좀 아깝게 되죠. 결국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부상으로 못 쓰면, 왜냐면
올 시즌에만 9경기밖에 못 나온 선수를 다음 시즌에는 막 풀경기로 철거하게 된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93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해줘야 돼요. 바로바로. 그랬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옴티티에 잘했던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상을 이렇게 자주 입는 선수를 영입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다음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데요. 174cm에 79kg로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선수의 장점은 피지컬이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 뚱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하다는 느낌이에요. 뚱뚱하다는 건 저고 뚱뚱한 건 저고 이 선수는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느끼냐면 키가 작은데 제공권이 좋아요. 헤더로 넣는 골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헤더로 넣는 그런 하이라이트를 보고 풀 영상을 봐도 헤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프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수들이 달려와서 몸싸움을 하면 되게 자신있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취약하면 자신있게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좀 자신있게 들어가면서 몸싸움에 좀 자신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드리블 치는 게 뭐 좀 더 깔끔하기는 하지만 약간 테베즈 보는 것 같아요. 온더볼에서 테베즈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돌적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로 부담스럽게 하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건.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루카쿠랑 같이 나왔을 때는 루카쿠가 헤더나 이런 걸 해주면서 비계 역할을 해주고 스몰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인터밀란의 숨은 에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로 연계, 뭐 등지는 거, 헤더, 득점 이런 거를 두루두루 잘해주면서 숨은 에이스, 명실공히 인터밀란의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이렇게 두루두루 있고요. 다재다능하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겠죠. 다재다능하다. 이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한 장점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명확한 장점이 없어요. 자, 이제 득점. 그러면 만약에 공격수는 가장 중요한 게 득점이죠. 득점을 보자면 리그 22경기 나와서 11골 한 도움을 했는데 물론 팀 내에서 2위기는 합니다. 루카쿠에 이어서 2위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가격 대비 많이 는 거냐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 선수가 1억 유로가 넘어가는 선수잖아요. 뭐 바이아웃만. 근데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이 가격을 한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뭐 지지난 시즌을 봐도 뭐 많이 넣었던 적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모든 경기력을 득점으로 볼 수는 없지만 공격수는 골로 말해야 된다는 것처럼 득점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1억 1천만 유로. 하나로 치면 1470억이거든요. 과연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진짜 담백하게 놓고 볼게요. 타미보다 못 넣었잖아요. 경기 수는 좀 적을 수 있어도 타미보다 못 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나, 생각보다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바르셀로나가 비달 얹고 뭘 해주겠다, 뭐 루머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제의했는데 거절했다는 걸 봐서 인터밀란은 금액을 원하고 있거든요. 가진 재능은 정말 많으나 가격 대비 지금 보여준 폼을 보여주면 조금 아쉽다. 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가격이 너무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영입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가격만 맞출 수 있다면 영입하고 싶은 선수입니다. 근데 이 가격을 못 맞춰주는 게 또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수 산초 때문이죠. 산초에게 1,000몇백억을 지르고 라우타로를 데려올 수 있을까? 그럼 둘만 합쳐도 3,000억인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는 산초를 포기하면서까지 라우타로를 데리고 오는 거는 반대예요. 왜냐면 이미 타미 지루가 있기 때문에 산초, 오히려 윙 쪽을 보강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격수도 보강해야 돼요. 공격수도 보강해야 되지만 산초를 포기해가면서까지 라우타로를 영입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산초를 볼게요. 산초 질문해 주실 때 가장 많이 물어보던 게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산초가 가느냐 아니면 첼시로 오느냐 이건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접한 팀은 없어요. 아직 이적 시장이 열린 것도 아니고 근접한 팀은 없는데, 제가 그냥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첼시가 위에 있는 건 뭐고 맨유가 위에 있는 건 뭔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모르겠는데 뭐 요쪽이 첼시가 되면 요쪽이 맨유가 되고 요쪽이 맨유가 되면 요쪽이 첼시가 될 겁니다. 자, 첼시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산초가 첼시 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무시할 수 없죠. 그 팀을 좋아해야 그 팀에 애정이 생기고 그 팀을 위해서 뛰니까. 램파드 드록바를 실제로 좋아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공공연한 첼시 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램파드가 감독이니까 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 게 있고 맨유 역시는 금액적으로 우위하다. 뭐 맨유가 항상 이적설에선 우위할 수 있는 게 금액적으로 우위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포그바보다도 많은 이적료를 데리고 산초를 데리고 오겠다. 1순위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실제로 금액을 퍼붓기 시작하면 첼시가 그 금액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누가 봐도 맨유 우위인 것 같습니다. 맨유와 첼시가 공동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둘 다 뭐 잉글랜드 팀이다. 그리고 둘 다 필요로 한다. 산초가 오면 둘 다 플러스, 엄청난 플러스가 될 건 당연하기 때문에 맨유, 첼시는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나누자면 첼시는 일단 챔스권에 갈 확률이 높고 잉글랜드 팀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실제 산초와 더불어 10년간 잉글랜드를 이끌어가야 선수들, 타미 아브라함, 제임스, 뭐 오도이, 마운트 이런 선수들이 이미 있고 그런 선수들을 위해서 또 적응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산초에게 그런 메리트도 있고요. 맨유는 또 챔스권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리그가 재개되든 뭐 리그가 중단되든 맨시티가 만약에 항소에서 실패라면 맨유는 5위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유도 마냥 챔스권에서 멀어지진 않았습니다. 산초가 챔스권을 뛸 수 있는 팀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맨유도 역시 챔스권에 멀지 않고 첼시와 그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봐서 맨유도 챔스가 전혀 불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첼시가 1월 그리고 12월 한 그쯤까지만 해도 많은 기자들, 첼시 이적설에 능통하다는, 첼시 내부 소식에 능통하다는 기자들이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첼시 산초를 영입할 것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2월과 3월, 4월을 딱 놓으면서는 완전히 맨유 쪽으로 기울어 버린 게 사실입니다. 뭐 킨셀라라든가 뭐 텔레그래프 독점 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산초를 맨유와 엮고 시작했거든요. 리버풀은 많이 빠져 있는 게 보입니다. 첼시와 맨유가 붙는 것 같은데 맨유가 많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 첼시 쪽에 기운이 있다가 맨유 쪽으로 기울는 걸로 보는데 사실 루카쿠 것만 봐도 첼시가 뭐 사실상 영입한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맨유로 거의 한 2, 3일 만에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것처럼 맨유 쪽에 지금 그게 가 있다고 해서 첼시가 영입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첼시는 실제로 윌리안 재계약에도 약간 뜨뜻미지근해하고 있고 페드로 재계약은 거의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윙어를 누군가는 보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우선 영입 과제로 생각하는 게 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 역시 금액면에서도 4월을 걸 일이 있고요. 리그가 재개되든 안 재개되든 챔스를 갈 확률이 높은 건 첼시고요. 경쟁이나 뭐 팀 적응이나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감독이나 대부분 첼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급도 어느 정도 맞춰줄 확률이 높아요. 맨유가 정말 터무니없는 주급을 부르지 않는 한 첼시도 어느 정도 그 주급을 맞춰줄 확률이 높습니다. 아자르 이후에 괜찮은 에이스 하나를 놔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에이스 하나를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첼시 역시 영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저는 55대 45로 보고 있습니다. 첼시가 45, 맨유가 55로 맨유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하지만 지금 뭐 속단하게 뭐 맨유로 가겠다 이렇게 속단하기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산초, 그리고 그 다음은 텔레스, 그 다음은 라우타로, 그 다음은 움티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자리에는 호세가야를 좀 더 원하기는 하지만 텔레스가 절대 나쁘지 않고요. 실제로 첼시가 영입하고자 할 때 가장 영입이 잘 될 것 같은 선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램파드 감독이 지금 전체적으로 원하는 포지션이 어딘지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퍼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대로 케파가 팔리지 않으면 키퍼가 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 윙어, 왼쪽 풀백, 센터백 이렇게 영입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중원은 정리가 문제죠. 정리. 누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중원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올지 한번 정리한 적은 있지만 한 번 더 아주 세세하게 기록, 스탯 이런 것까지 한번 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생방송 때 조금 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재미난 컨텐츠를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한동안은 또 영상 촬영을 하다가 컴퓨터를 또 교체를 하고 그러면은 또 생방송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